15년, 20년 전에는요, 강남에도 무료 주차장이 많았어요. 주차 타워인데 200대 정도? 월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요새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피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제 거 협찬 받기 쉽지 않은데 이제 저 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신 있는 업체들이 한번 입어봐라. 아,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에 주차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주차 스트레스가 정말 저는 올해 내내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면은 주차를 20년 동안 어쨌든 주차업계 20년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다 있으시겠네요. 사실 15년 전에, 20년이 조금 안 돼요. 제가 시작한 15년 전에 주차 사업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15년, 20년 전에는요, 강남에도 무료 주차장이 많았어요. 왜? 사람을 쓰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하자니까 또 주차장으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15년 전에는 아예 사람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한 10년 전부터 요즘에 다 무인 주차장 많이 보셨죠? 무인 주차장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수익이 되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으로 사람을 안 쓰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그렇게 되면서 10년 전에 이 사업이 확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기업들, 아시는 모빌리티 방면에 카카오, GS, SK, 나이스 이런 그룹들이 모빌리티와 주차를 결합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초반에 시작을 해서 사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무인 주차장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멱살을 잡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왜 이렇게 너 같은 사람이 무인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없애냐? 진짜 15년 전에는 전 멱살 잡혔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가도 지금은 다 무인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제 무인 주차장으로 대체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저는 그걸 처음 조금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차장 영업사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차장 영업사원은 또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요. 주차장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사고 파는 거, 중개죠. 그 다음에 주차 관제 장비를 파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 저는 세 번째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에 좀 전문가입니다. 장비는 약간 기계고요. 주차장을 만들거나 사고 파는 거는 중개랑 건설 부분인데, 저는 전문 운영자였어요. 제가 영업을 할 때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를 뗍니다. 주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 주차장을 제가 운영하고 싶습니다. 빌려주세요가 제 일이었고요. 지금도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화물주차장도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임대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 무인 주차장 하려면 설치할 때 좀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게 봤을 때 설치하는 것 대비 내가 얼마 수익이 나야 설치를 할 건데 그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업체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세트에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요. 한 세트라고 하면 차번 인식기, 게이트, 무인 정상기, 그 외 CCTV 정도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설치를 하면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별 비용 투자 없이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6천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근데 일시불보다는 이제 할부로 하는 개념이 더 많으세요. 월에 예를 들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비용을 주면 보험, 콜센터, 어떤 민원, 유지보수를 해주는 개념이고요. 월에 이 주차장이 한 100만 원 이상만 번다? 당연히 손익분기점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방에 같은 경우는 정말 50만 원, 100만 원도 수익이 안 나는 현장들이 있어요. 요런 데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래도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치를 안 하면 아무나 들어와서 주차를 하시고 분쟁을 만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계약한 현장이 있습니다. 주차 타워인데 200대 정도? 월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건 장비를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임대료를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관리를 다 해서 수익을 높여드리죠. 그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 건물주는 매각가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또 이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주차장도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세요. 주차장 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일반적인 나대지 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은 길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 이용이 좀 불편한 명동 같은데 길 옆에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게 노상주차장이고요.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대지 주차장 지금 보시기 어렵잖아요. 나대지 주차장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지으면 훨씬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외주차장들은 많이 없어졌다. 차 라인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줄로만 해놓고. 그걸 왜 그렇게밖에 조성할 수 없냐 하면 사업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판교에는 그 땅 아마 수천억짜리 가치가 있었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매출 월에 수천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놀리긴 아깝고 그냥 주차장을 하긴 하는데 돈도 안 되고 내가 이거 선까지 새로 그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 거고요. 그런 게 노후 주차장이고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상 주차장은 사실은 많이 없어져야 되는 주차장입니다. 길에 그 줄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는 건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본에서도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위험해요. 노상 주차장은 100% 국가 소유입니다.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이제 민간 소유도 많지만 노상 주차장은 길에 있기 때문에 100% 국가 소유고요. 대부분 주차장 법을 따릅니다. 주차비도 다 고정이 돼 있고요. 그 외로 부설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을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 상가 다 지하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죠. 왜 만드느냐? 건축법상 주차장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방문객들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어떤 주차장이 가장 사업성이 좋은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부설 주차장이랑 노외 주차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외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나대지 주차장은 많이 없어져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많이 누르죠. 세 번째. 부설 주차장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이 건물이 기계식이긴 하지만 이걸 내가 임대해서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노외 주차장 안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자주식 주차장이 있고 지상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주차 전용 건축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이 뭐냐? 이마트 가시면 1, 2층에 매장이고 위에 다 주차장이죠. 이 주차장은 위에만 따로 매각이 가능해요.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이 주차장은 규모도 큰데 너무 모양도 예뻐요. 중심지 어떤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요. 매출도 커요. 그리고 어떤 분쟁 가능성도 낮아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주차 타워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차 전용 건축물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계식 주차장은 어려워요. 사업이 어렵고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마트 같이 생긴 건물은 사업성이 좀 높습니다. 이 건물을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주차 전용. 그 다음에는 부설 주차장 중에는 지하 주차장.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요 사무실 앞에서 보이는 큰 건물 중에서도 펀드 한 명이 주인이다. 그럼 이 주차장을 제가 이 분이랑 계약을 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다 호실별로.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좀 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건 소유주가 적은 주차 전용 건축물, 소유주가 적은 부설 주차장을 가장 선호합니다. 제가 나대지 주차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무인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기업이 일본계 주차장 회사였어요. 일본에 딱 가보면 저 공항 내리자마자 노란색 갑판이 쫙 깔려있어요. 주차장에. 일본의 파크라는 회사입니다. 주차장만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한 3조 정도 할 거예요. 주차장 하나로. 근데 그 회사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메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 회사는 나대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한때 개발이 완전히 멈췄기 때문에 나대지 주차장은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나대지 주차장을 제가 오픈을 많이 했어요. 홍대, 인사동, 종로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도 많이 했고. 너무 편하고 수익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저는 나대지 주차장을 또 많이 개발을 해요. 뭐냐? 화물 주차장입니다. 화물 주차장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트럭 헬퍼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법인으로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익분기점을 벌써 넘었어요. 지금 몇 개 운영하세요, 그러면? 30개 좀 하고 있고요. 화물 주차장을 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이신 서대교 대표께서 한국 타이어에서 타이어 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회사 다녀봤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내 벤처로 이 주차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주차 사업은 너무 대기업들이 하니까 이건 좀 쉽지 않잖아요. 화물 주차장을 하겠다. 우리 회사에서 화물 타이어도 많이 팔고. 근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대지 화물 주차장 안 돼. 다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한 2년 전입니다. 화물 주차장? 에이, 안 될 거야. 화물 차주분들이 주차비를 많이 안 낼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버스 기사셨거든요. 맨날 불법 주차하다가 딱지 끊기셨어요. 저희 아버지 버스 불법 주차하다가 결국은 주차장에 이용하셨어요. 벌써 20년 전에. 왜? 계속 단속을 당하니까 부산에서 20년 전에 늘 단속을 당하셨거든요. 회사에서 그냥 주차장 들어가세요 돈 내고. 회사에서 이 비용을 내준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랑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대지 주차장은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뭐 용인의 엄청 외곽에 나대지 주차장 싼 땅이 많다 이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오겠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저한테 몇 개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거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못 만들까? 이분은 주차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지금은 화물차는 높잖아요. 지하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서울 시내 못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그럼 결국 이 큰 트럭을 가지신 분들은 나대리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외곽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용인이나 뭐 인천에 주로 거주를 하세요. 경기도 광주나. 다시 내가 나대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나대리 주차장을 계약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조는 나대지를 소유하신 분들이나 주차저 쪽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 구조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들은 이해를 했어요. 네,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좋을까요? 네. 이 책을 쓰다가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책을 못 썼어요. 와, 이게 승용차 주차장은 그 쟁쟁한 대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쓰면서도 아니 이걸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제가 책을 내기 위해서 사업성이 없는 걸 사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어요. 책을 못 썼어요. 실장님께 원고를 계속 못 드리다가 화물 주차장을 하면서 여기 다시 수익성이 되는구나 라고 좀 제가 생각이 변화를 줬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화물주차장,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나대리 주차장을 현재로서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분들이라면 지금 저도 한때 지주였어요. 땅이 조금씩은 있어. 근데 이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거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세금만 내고 있는데 화물주차장은 외곽에 있는 땅으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화물주차장 노리시고요. 작은 거 먼저 시작하시라. 작은 거 중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하기 좋은 거, 외곽에 있는 나대지,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저 앞에 있는 저 멋진 오피스, 자 저기서요 주차 사업을 나 주차장 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러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임대료는 대기업 돈 많잖아요.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대기업이 임대료 2,000만 원 질러요. 왜? 나는 이걸 가져와서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붙여서 매출을 더 내겠다. 근데 개인이 거기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경쟁이 없는 걸 노리세요. 어떤 거냐? 경쟁 없는 거 있어요? 지방에 있는데 입찰 물건이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국가 주차장인데 아무도 안 덤비네? 그런 거 많아요. 그런 입찰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온비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저도 서울은 이제 잘 안 옵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기도,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 1,350만 명이 경기도에 삽니다. 경기도가 가장 사업성이 있다. 경쟁력 대비 사업성이 가장 있는 건 경기도다. 경기도에서도 너무 외곽으로 나가시면 승용차 주차장이든 화물 주차장이든 경기도 화성도 동탄이 있어요. 그리고 화성 저 끝에 시화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서울에 인접한 곳이 좋고 인구가 7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곳이 있으면 사업이 됩니다. 주차장은 임대해서 돈 버는 겁니다. 땅을 잠깐 빌려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건 거죠? 네. 주차 전용,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부설 주차장은요, 매매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장만 따로 팔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도 임대, 주차장 전용 건축물도 임대. 저도 거의 사실은 임대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왜? 수익률이 전체 주차장으로 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익률을 보면요,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어떤 회사는 수익률이 그래도 한 7, 8% 내는 회사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저는 수익률이 높아요. 저는 많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는. 왜? 돈 되는 것만 하니까요. 처음에 저는 벌써 1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고 그때는 경쟁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것만 합니다. 저는 수익률을 보통 30% 이상을 봅니다. 저희 화물주차장도 수익률 30% 이상을 봐요. 왜?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예전부터 했던 현장들 임대료가 높아서 마이너스인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차장 운영 기업들 수익률은요, 어떤 현장은 임대료 대비 100%도 있고요, 마이너스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30%다, 50%다, 마이너스다? 이건 현장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개인분들이 하시려면, 개인분들은 주차장 2개, 3개만 먹고 살아요. 좋은 것만 몇 개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제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저는 30% 이상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주차장만 노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는 주차장. 좋은 주차장은요, 10년 전에 주차장 어디 좋은 주차장을 입찰을 가요. 이제 영다가 너 이거 얼마 쓸 거야? 에이 형님 이거 경쟁력 날려주면 안 되지 이러면 에이 말해줘봐. 그래서 좀 무리해서도 좀 싸게 서로 하자. 경쟁이 있는 데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노리는 건 매출 빵원짜리. 매출이 없어요. 이 건물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소송하고 싸움만 해요.
그 매출 빵원짜리 현장을 제가 매출을 1,500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리스크가 있다고 좀 두렵지 않으세요? 매출 빵원. 두려웠죠. 네. 근데 임대료는 2년 차부터 첫 해는 임대료를 대신에 안 냈어요. 임대료 안 냈고 2년 차부터 이제 임대료가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제 1호 물건입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물건이고요. 사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있는 현장을 매출을 극대화시킨다. 물론 임대료가 낮고 하자 있는 걸 저처럼 이제 어떤 원석을 가공하는 건 비전문가들이 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리스크가 크죠. 가장 생각나는 제 1호점을 시작을 할 때 내년부터 저는 1,000만 원의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첫 해는 제가 렌트프리로 이제 임대료를 안 받고 가져왔습니다. 왜? 매출이 빵이니까. 그 문제 있는 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임대료가 매출이 한 1,500만 원 나는 거죠. 제가 다 가져오니까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죠. 무인으로 돌아가니까. 임대료는 무조건 낮아야 된다. 임대료가 전 낮으면요 마이너스가 나도 합니다. 왜? 플러스가 나는 순간 수익률이 100%, 200%가 나버려요. 어떤 땅은 과거에는 무료로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관리만 해달라. 나 청소도 안 된다. 그런 땅도 많았고요. 지금도 있어요. 500평이나 되는데 100만 원만 주세요. 왜? 아무도 안 하는 땅들이 있어요. 이 땅은 지금 5년 전부터 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5년 뒤에도 놀 거예요. 지주분이 중개사를 통해서 우연히 만났어요. 100만 원만 주세요. 오케이 사장님, 근데 이왕이면 이때껏 한 3년 놀았는데 렌트프리도 한 3개월만 주세요. 가져가.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차를 채워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요즘에 주차장 운영사들이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분들도 임대료 높은 현장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팁을 드리면 화물 주차장의 임대료는 5,000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진리예요. 근데 승용차 주차장 임대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나도 매출 차이가, 말씀을 드리면 잘 되는 주차장은요 승용차 주차장 한 칸으로 2.5m 곱하기 5m입니다. 이걸로 잘 되는 주차장은 월에 200만 원 벌어요. 네모칸 한 칸으로. 네. 안 되는 주차장은요 이 네모칸 한 칸이 예를 들어 200대가 있어요. 매출 빵이에요. 운영비는요 아까 제가 초부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인 주차장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사람이 사실 이제 보기 힘들 정도예요. 다 무인이에요. 무인 주차장 운영비 극단적으로 싸게 말하면 50만 원 30만 원 해줘요 월에. 그러니까 지금 다 무인화가 돼버린 거예요. 15년 전에는 노동법이 강하지 않아서 15년 전에는 제가 무인 주차장 영업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월 인건비 200만 원만 들여도 밤새 일을 해주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주간, 야간, 당직, 비번 그 인건비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인건비만 기본 1,500만 원 나와요. 근데 주차장 무인으로 돌리면요 많이 나와도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인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이 주차장의 비용의 8할, 9할은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가 높으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임대를 하고 중개하시는 분들께 매각은 안 되니까 2달, 3달 안에 빼드릴 테니 1년만 빌려줘. 그게 전략인 게요. 땅 주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있어요. 명도. 이 땅에 뭔가를 지어놓으면 딴 걸 못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내가 뭘 개발할 때 3개월 만에 빼주는 걸, 이걸 가장 중요시 하는데, 화물 주차장의 최고의 장점,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라인만 긋고요 CCTV만 설치해요. 지주분이 3개월 뒤에 나가라? 시원하게 나가더래요. 그게 장점. 근데 승용차 주차장은요 어쨌든 차번 인식기, 게이트 이런 투자비가 그래도 몇천 원 들여다가다 보니까 명도에서 조금 위험해요. 어쨌든 1, 2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화물차는 6개월 안에 빼드릴게요. 나가라고 하면 시원하게 그냥. 그게 좀 차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건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돈을 벌라는 말씀입니다. 뭐 대기업들, 저는 큰 회사에 대부분 제가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라 직원이기도 했지만, 그 주차장 회사들이 시작할 때 저는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팀으로 만들었고, 최초를 제가 많이 달았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그렇게 노리기에는 나대지 화물 주차장이 앞으로 확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가르쳤던 제 스승님이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러면서 영덕아, 네 밑으로 들어갈게. 뭐 밑으로 들어오시냐. 같이 하는 거죠. 화물 주차장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제일 좋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미 계약을 2호점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분은 딱 보시면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3개만 하면 먹고 살겠네 아시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3개만 하면 돼요. 좀 그리고 좀 중요한 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보증금도 뭐 임대료를 낮은 걸 구하시고, 예를 들어 상가 보증금이 많이 높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어떻게 좀 새로운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경기도 안에서 그래도 좀 발품 팔아볼 만한 도시 1, 2, 3위 정도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용인, 경기도 광주, 김포, 인천 정도. 아직
또 기회의 땅이에요. 인천도 중심지가 있고 외곽이 있고 경기도 광주도 태전지구가 있고 더 외곽이 있어요. 중심지는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랐죠. 제가 노리는 땅은 이미 입점이 해 있는 거리에서 차로 10분 거리 정도 노리시면 좋습니다. 평당 5,000원이라는 숫자는 너무 낮아요. 어느 정도만 중심지로 들어가면 그 숫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중심지에서 10분, 20분 차로 이동을 하면 그쪽에 싼 땅이 많아요. 이 땅들은 지주분들이 어떻게든 싸게라도 내놓으려는 땅이에요. 승용차 주차장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승용차는 중심지에 저도 오늘 이 건물에 부설 주차장에 바로 주차를 했어요. 왜? 굳이 제가 다른 데까지 가서 주차하고 걸어오기 싫었거든요. 억지로 여기 주차를 했어요. 기계식 주차장에. 어떻게든. 근데 화물 주차장은 조금 승용차랑 달라서 멀어도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짜리 가격이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외곽 지역을 노리시면 되고요. 승용차 주차장은 좋은 주차장 매매권이 잘 나오지 않고 승용차는 작은 거 국가에서 나오는 입찰, 그 다음에 화물 주차장 작은 거 임대료 200, 300짜리 혹시나 또 땅을 내가 어디 외곽에 갖고 있으면 화물 주차장은 안 돼도 좋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정도. 10년 놀았어. 안 될 것 같네. 근데 또 검토해보면 잡종기 같은 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승용차는 주차 타워 노리시고 작은 거 노리시고 화물차는 아까 말씀드린 용인, 경기도 광주, 인천, 김포 그 외에 예를 들어 화성 같은 데도 좋아요. 그쪽에 약간 외곽지에 싼 땅 노리셔서 리스크는 최소화하시라. 무조건 싼 땅. 이제 주차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됐는데요.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장비 같은 거를 고객들이 박을 수도 있고 이런 보험 처리 문제나 고정비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고정비 가장 무서운 거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장비비죠. 그 외에 청소비나 관리비가 들 수도 있어요. 크게는 이 정도고 인건비는 요즘에 거의 무인이니까 없다고 보셔도 돼요. 큰 현장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인인 줄 알았는데 매출도 큰데 사람이 알고 보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보험이나 추가비는 장비비에 얹히면 됩니다. 장비비에 내가 보험이랑 이게 다 필요한데 우리나라 장비사 메인으로 하는 애는 매출이 수천억 원을 해요. 요런 데다가 콜센터, 어떤 유지보수 요런 거는 큰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해봐야 뭐 1,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녹이시면 돼요. 이걸 내가 따로 비용이 더 들면 피곤합니다. 이제 관리 주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비업체에 다 묶으시면 돼요. 그럼 평수가 만약에 좀 작으면 그냥 주차 요금을 내 마음대로 막 높여서 받아도 상관없나요? 민간 주차장은요 실제로 1시간에 2만 원, 3만 원짜리 있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이요. 우리나라 민원 1위는 주차 민원이에요. 다산 콜센터 민원 1위 주차예요. 그런데 주차로 책낸 사람이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쟁은 많은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비가 뭐 10,000원, 20,000원짜리 1시간에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민간 주차장은. 내 마음대로고 그래도 보통 서울에서는 1시간에 지금 한 6,000원, 비싼 데는 1시간에 12,000원을 받습니다. 1주차비는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2,000원이 지금 서울에서 최고가로 형성되는데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한동안 서울에서는 1,000원이 넘어가는 게 암묵적인 상한선이었는데 2,000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강남도 1,000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당 1일은 5만 원을 넘어가고 있고 월 주차비는 지금 서울 중심지 승용차는 3만 원 하거든요. 근데 안 받아요. 왜? 시간 주차로 돌리는 게 훨씬 돈이 되는데 왜 한 달에 30만 원 받고 말지? 1주차로 돌리는 겁니다. 그 민간 주차장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죠. 들어오지 말라고 1시간에 10,000원 적었는데 왜 들어왔어? 다 내고 가. 그러면 이거는 소송하자. 내가 이건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물론 소송까지는 안 갑니다. 주차비 뭐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소송은 안 가지만 법적으로 하면은 민간 주차장이 이겨요. 왜? 내 땅에 너가 마음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난 분명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아닙니다.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주가 이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요금을 다 정해놔요. 이걸 상한해서 받거나 할인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경고를 2번, 3번 받으면 운영권이 없어집니다. 자유를 파킹하라. 주차장과 관련한 도서로서는 거의 국내선 최초잖아요. 진짜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책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다양한 말씀해 주신 김영덕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